자, 일단 오크캠프의 모든 것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모든 것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 제가 준비물, 그 다음에 자리 설명해 드릴 거고, 도핑, 사냥 방법, 잡템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퀘스트, 그리고 내미의 생각. 그 다음에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하이델에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교회 버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교회 버프는 300만원씩 주고 이제 받는 건데 2시간 동안 공격력, 방어력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5시간짜리도 있기는 해요. 왜 하이델에 해놨냐면 오크캠프 위치가 하이델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하이델에서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크캠프를 가기 전에 추천 공격력이랑 방어력을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체로 이 정도쯤에 많이 간다고들 하고요. 저도 막 309방인데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보기는 하는데 저는 사냥터가 방어력이 너무 낮으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수정도 되게 비싼 거 끼고 하시잖아요, 다들. 수정이 터졌을 때 연간 이제 복구가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방어력을 너무 낮게 가가지고 뭔가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방어력으로 해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뉴비분들이 동투발라를 하고 나면은 300 방어력에 이제 근접하게 될 텐데 방어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라브레스카 투구 혹은 뭐 단의 장갑 같은 거 지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캠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글리지 마을에 가면요. NPC 이름이 토시라는 애가 있어요. 얼렁뚱땅 토시인가 뭐 알록달록 토시인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면은 마르니의 돌이라는 거를 살 수가 있는데요. 오크캠프 마르니의 돌은요.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 아이템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기준에 이제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10만원이거든요. 11만원인가 그런데 4개에서 6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사니까 요거 가볍게 이제 인벤에 들고 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밀실을 돌 게 아니다, 여러 시간 오캠을 그냥 주구장창 할 거다 이러면은 저처럼 한 40개 50개 사가지고 가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인벤창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마르니의 돌이 한 80개씩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인벤창을 많이 늘려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암튼 그리고 광명석, 제가 최근에 오크캠프를 몇 년 돌았지만 최근에 포효랑 오색을 맞췄어요. 그 전까지는 광명석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해보니까 달라요. 잡템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포효가 지금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시면 사셔가지고 하시면 좋기는 해요. 없으면 근데 일반 몸추공도 가능해요. 안 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추가 공격력 늘려주는 그 천적 3개인가 있죠. 그런 거 끼셔도 돼요. 그리고 야영지가 필요해요. 그 오크캠프는 특히나 장비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저도 1시간에 한 번은 장비 수리를 하는데 야영지가 있으시면 좋다. 알겠죠? 그리고 오캠이 잡템 사냥터여가지고 잡템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고인물이 아니고 뉴비시면은 메이드가 많지 않을 거예요. 참고 메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메이드가 많지 않으면은 말을 세워놓고 거기 말에다가 이제 잡템을 싣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근처에 꼭 두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기타, 아그리스의 축복 등등 잡템 수를 늘릴 수 있는 주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복귀 유저다, 황금돼지의 축복, 그리고 요거 아그리스의 축복 등등 이제 잡템을 늘릴 수 있는 주문서가 있으면은 오크캠프에서 뜯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잡템 개수가 이제 확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1시간에 이제 확 늘어나겠죠. 그리고 거점 기운 투자라는 게 있죠. 그 맵을 눌러보면 검은 사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맵을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점에서 이제 오크 캠프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거점 기운 투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레벨 맥스로 돼 있죠. 이렇게 그 거점 투자 레벨을 올려주셔야 아이템 획득 증가율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거점 투자는 꾸준히 기운이 있을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다니는 메인 사냥터다 이러면은 그거를 꼭 해주시면 좋고요. 오크 캠프는 자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자리가 있어요. 사냥터가 막 우리가 보통 자리요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아이템 획득 주문서를 다 까고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매너상 그냥 이 사람 돌고 있구나, 나 다른 데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약간 사회적인 약속이죠. 이 자리를 돌고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가서 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사람이 끝나고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보통 보면은 1번, 2번 자리를 많이 돌 거예요. 왜냐? 미즈도 지금 1번을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1번, 2번 자리를 모르시겠으면은 하이드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찍으시면 돼요. 다리 요 앞쪽에. 그래서 여기 끝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요 앞에 보이는 다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을 같이 돌게 되는데, 만약에 무기가 나오면은 여기 2번 옆쪽에 살짝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3번 자리를 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딱 시작할 때 도핑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주문서 2단계로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문서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얼마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단계로 하시면 돼요. 그냥 도라만 보고 싶으신 거다 이러시면. 그리고 야영지 신체 강화를 까주시는데 이거 100만원짜리예요. 비싸지 않으니까 야영지가 있으시면 무조건 이거 까주시는 게 좋아요. 효율이 좋거든요. 보시면은 야영지를 펴시면은 별채 주문서가 있죠. 이거는 금음달 이거 있죠. 여기 우리가 금음달 비전서라고, 금음달 비전서가 있으시면은 이 별채 주문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체 강화가 생각보다 좋아요. 최대 생명력도 올라가고 저항도 올라가지만 공격력, 방어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60분짜리 뜯고 일반적으로 사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별채 주문서 말고도 상점이 있죠. 상점. 이 상점을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운을 5천만원짜리 증가시키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50% 있죠. 이거 활용하시면은 아주 그 공허의 씨앗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이템 획득 총 이제 내가 얼마의 행운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아예 꺼놓은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이벤트 중이어서 기본이 117%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템 획득 증가 이벤트가 끝나면은 되게 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증가를 시키면은 최대 300%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야영지로 50% 올리고 기타 아이템들 있죠. 기타 아이템들 예를 들면은 뭐 여우불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아이템 획득 확률을 증가시켜주면은 많이 할수록 좋겠죠. 드랍되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템 증가는 잡템 증가가 있고 드랍 아이템 증가가 있는데, 오크 캠프는 일단 잡템 증가가 더 좋기는 해요. 야영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인물들을 5천만원 정도는 다 투자해가지고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1,000만원 하시는 분도 있고 2천만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음식 비약은 별미 거인 간편 광분 해놨는데, 저는 뉴비분들 만약에 스펙이 간당간당하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 광분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 광분이 피읍이 잘 돼요. 근데 거인은 피읍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네트 오더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요. 뭐 스펙이 충분해요. 낭낭해요. 그러면은 별미 거인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별미 거인 조합은 여기 보시면은 별미랑 간편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치명타 피해량이었나? 그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 간편은 다운어택 피해량이 증가가 되는 거고,
별미는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가 되고, 거인 같은 경우에도 치명타 잠재력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피흡을 좀 하면서 해야 된다, 피가 조금 출렁거린다 이러시면은 간편 광분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벨의 심장 혹은 벨심이 없다, 그럼 파괴의 강명석이라도 꼭 켜주세요. 이거 켜고 안 켜고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석을 꼭 켜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벨의 심장 연금석이 이제 만약에 저는 뉴비일 때 몰랐어요. 만약에 이게 내구도가 다 감소가 되면요, 저 지금 30 공격력 3 방어력 4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이제 여기서 표기 공격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연금석은 충분히 채우시고 가시면 되고요. 벨심이 만약에 아깝다, 나 지금 오케미에서 테스트 해볼 건데 벨심 아깝다? 파괴의 연금석이라도 꼭 껴주세요. 파괴의 연금석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를 눌러주셔야 돼요. 체크. 이거 단축키 저는 이제 0번으로 해놨는데 보통 U일 거예요. 저는 인벤이랑 U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0으로 해놨는데, 단축키 설정 꼭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놓으면 1시간 동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만 도핑을 하셔도 그냥 기본 도핑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냥법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제 퉁그라드 유적지 이런 신규 사냥터 나올 때 기믹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니까 기믹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적어놨는데, 기믹은 게임 내에 숨겨진 패턴이나 공략을 말하고요. 검은 사막의 일부 상위 사냥터부터 단순히 몹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약작 사냥터들은 한 방만 때리면 그냥 다 죽잖아요. 근데 단순히 몹을 타격하는 것만으로는 사냥이 안 되거나 거의 불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들을 더 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손쉽게 잡는 패턴, 즉 해당 사냥터의 공략을 알고 게임을 하셔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 제가 사전으로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막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고, 우리나라랑 일본 쪽에서만 기믹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은 사막에서 이거 기믹 파괴 어떻게 함?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거 공략을 어떻게 알고 해야 되는 거구나, 공략이 필요하구나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믹을 공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크캠프 공략에 대해서. 일단 오크캠프는 두 가지를 크게 아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 1번 방어력 감소 기믹, 폭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이제 불러가지고 방어력 감소를 시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격력 강화 버프, 정령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는 사냥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폭류라는 거는, 폭류 전에는 이렇게 그냥 하늘에 아무것도 없고 거무튀튀해요. 근데 폭류를 하게 되면은, 폭류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빛의 힘이 중첩되어 일정 시간 동안 검은 기운을 정화시킵니다.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이 막 이렇게 하늘에서 아른아른 하면서 방어력이 감소가 돼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방어력 감소 기믹을 저희는 폭류라고 부르는데요. 맵 곳곳에 붉은 오크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오크 감옥. 요렇게 생겼거든요. 몬스터 주위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을 부수면서 폭류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봤을 때 5개 이상을 부셔줘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기믹이 바뀐 건지 공략이 바뀐 건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5개로 안 돼요. 6개 이상을 부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돌아주셔야지, 이 감옥을 일자로만 부셔도 안 되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돌면서 부셔줘야 이 빛이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6개를 부셔주셔야 되고요. 사냥 시에 감옥을 부수지 않고 넘어가면, 얘가 예를 들어서 감옥이 딸피로 이제 부서지지 않은 채로 살아있다, 그러면 폭류가 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폭류가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서, 만약에 뉴비분들이 처음에 도전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화면에서
1번, 2번 자리를 함께 돈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자리를 둘 때 만약에 공격력이 부족하면 이거 같이 못 돌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밀실에서 일단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기믹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고 익숙해졌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를 부실 때마다 화면 중앙 위쪽에 연한 글씨로 몬스터들을 감싸는, 여기 보이시죠? 검은 기운이 강렬한 빛으로 인해 약화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5번 이상 떠야 돼요. 5번 이상 떠야 되고, 이게 중첩이 돼서 6개 이상이 되면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이 문구가 떠요. 이 문구가 뜨면은 폭녀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반짝반짝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그 빗줄기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크캠프에 갔는데, 엘비아 오크캠프에 갔는데 양쪽에 막 빛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누군가가 방금까지 돌고 있었거나 돌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몬스터들의 방어력이 조금 감소돼요. 조금 감소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크캠프에 갔는데 애들이 잘 안 죽어요. 낙담하지 마시고 이 폭류를 활성화시켜야 270공으로 네미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 폭류를 활성화시켜야 조금 더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공격력 강화 버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격력 강화 버프는 이제 정령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어린 발타라라는 무기랑 어린 오기에르라는 무기가 진짜 운 좋게 2개가 동시에 떴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시에 딱 뜬 거예요. 바로 캡처했잖아요. 이제 발타라랑 오기에르라는 2가지 무기가 들어오게 돼요. 원래는 3가지였는데 2가지로 축소가 된 거고, 이 2가지 무기 중에 하나를 먹으면은 이제 저희가 몬스터들이 사례를 높게 되는,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가지 무기가 동시에 뜬다면 오기에르를 먹어주는 게 무조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다만 이 무기 먹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요거 몰라서 수익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익이 좀 잘 안 난다? 그러면 요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버프랑 함께 들어오는 디버프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띠롱띠롱 뜨면은 무기가 뜬 거다. 그리고 미니맵 상에는 물음표로 떠요. 미니맵 상에는. 알겠죠? 자, 일단은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무기예요. 방금 보여드린 무기를 정령, 무기 혹은 축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기를 먹는 즉시 10분간 지속이 되고요. 안 먹고 두면은 필드에 5분간은 떠 있어요. 미니맵의 물음표로. 무기 효과가 끝난 후 10분간은 잔향 때문에 먹어도 속삭임으로 받아지고 무기 효과가 있어도 속삭임으로 받아짐. 이게 뭔 소리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무기를 먹으면 이렇게 칼 표시로 엘비아 정령의 축복이라고 떠요. 아래의 효과가 10분간 적용됩니다 라고 뜨죠. 근데 이 무기 효과가 바로 이제 적용되면서 동시에 뭐가 적용이 되냐면 엘비아 정령의 잔향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왜 생겼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무기가 뜨면은, 지금은 나만 먹을 수 있잖아요. 나 혹은 파티원만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기 도둑이 있었어요. 검은사막 필드에 무기만 쏙 먹고 도망가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루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1시간에 이제 내가 풀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누가 훔쳐가서 무기 없는 채로 계속 사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검은 사막에서 요거를 개선해주면서 그래도 그러면 풀무기로 계속 뜨면은 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넣어준 건데, 그냥 이런 걸 흘려 들으세요. 옛날 얘기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 저희가 축복이라는 걸 먹었어요. 축복이라는 걸 먹었는데 이 무기로 공격력이 껑충 뛰어 올랐어요. 동시에 잔향이 묻어서 축복 효과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기를 먹으면 사냥을 시작하자마자 무기를 먹었어요. 10분 경과. 무기를 다 사용을 했죠. 그 다음 10분 동안도 무기 축복 효과를 못 받아요. 이때부터는 축복을 더 먹어봤자 계속 속삭임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속삭임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엘비아 정령의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죠. 몬스터 추가 공격력 플러스 3, 요것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것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무기가 막 20개씩 떴어요.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떴어요. 계속 먹으셔도 돼요.
계속 먹으셔도 되는데 다만 언제 먹으면 안 되냐. 자, 축복 버프 시작과 동시에 20분간 지속되는 잔향은 잔여 시간이 3, 4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필드의 무기, 이 축복 정령 무기가 뜨면 먹지 마세요. 잔향이 끝나는 동시에 잽싸게 먹어주어야 여기서 끊이지 않고 바로 이제 축복 효과를 연달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분을 사냥한다고 치면은 이제 10분 동안은 무기를 먹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잔향 효과 때문에 10분간은 못 먹죠. 못 먹다가 이제 다음 10분에 바로 잔향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다시 무기를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기가 뜨면은 바로 먹다 보면은 잔향이 끝나자마자 필드에 무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잠깐만, 방금까지 무기 잘 떴는데 잔향이 끝나자마자 무기가 없어. 그러면은 최소 3분에서 길게는 한 10분까지도 무기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10분 뒤에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 10분 동안은 거의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많이 나온다고 바로바로 먹지 말고 3, 4분 정도 남았을 때 필드의 무기를 먹지 않다가 끝난 동시에 먹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은 사막은 버프 잔여 시간이 분 단위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4분이라고 해서 4분이 남은 게 아니고 4분에서 4분 59초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버프창에 4분이 남았다고 4분이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게 4분에서 4분 59초. 그러니까 잔향이 4분 남았을 때 만약에 지혜야 이제 무기 남겨놔야지 했는데 요거 끝나고 뒤돌아서 이제 사냥을 하고 가보면은 무기가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면은 3분 정도 남았을 때 여기에 무기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고 이따가 저 무기 먹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표기 시간을 잘 보고 컨트롤을 해주셔야 수익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르그라는 아이가 이제 루팅이 되는데, 그 중간에 약간 피드버즈처럼 엄청 덩치 큰 애가 나와요. 이 덩치 큰 아이가 시간당 한 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까지도 나와요. 제가 해봤는데 제 10마리 정도 나오더라고요, 운 좋을 때는. 이 친구는 공허의 씨앗이라는 1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잘 주고요. 무기 드랍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필드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뜬다고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지금 아이템 획득 확률이 뭔가 삐리해, 안 좋아, 뭔가 무기가 잘 안 뜨는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두고 그 오르그 주변에 있는 애들은 잡지 말고 다른 애들을 먼저 잡으면서 이제 돌아가지고 가요. 참고로 오르그가 뒤통수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피해가지고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놨는데 삐리하다는 잘 안 뜬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축복 효과를 못 받는 이 잔향 시간이 한 3, 4분 남았을 쯤에 잡아주시면 좋아요. 오르그가 떴다면. 안 떴다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떴다면 내가 무기가 잘 안 뜬다, 뭔가 불안하다 이러시면 오르그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그리스 열기. 자, 오크 캠프에서는 아그리스 열기를 켠 상태로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아그리스 효율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달아요. 달기 때문에 1시간도 제대로 못 돌 수가 있어요, 뉴비분들은. 그래서 아그리스 열기를 끄고 하다가 오르그 잡을 때만 잠깐 켜주세요. 왜냐면 열기를 끄고 하면은 보통 100개에서 150개 사이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열기를 켜고 하면은 250개에서 300개 정도. 그럼 한 마리당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 마리당 300만원 정도면은 만약에 5마리가 나왔다고 치면 1시간에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1시간, 우리가 오크캠프를 1시간만 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 돌 수도 있고 이러면은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야영지 값이라도 번다고 생각하고, 아그리스 열기는 오르그 잡을 때 켜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밀실 기준으로는 최대 무기를 4번까지 먹는 게 가능해요. 밀실이 1시간 5분이잖아요. 1시간 5분인데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1번, 2번 자리 말고 뒤에 다른 데 아무 자리를 돌다가 무기 나올 때까지 돌다가 무기를 먹자마자 밀실로 들어가요. 먹자마자 들어가서 1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은 무기 없죠? 그 다음에 다시 1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 무기 없죠? 그 다음에 다시 1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 무기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을 또 무기를 먹고 돌아요. 그러면 이제 잡템이 몇천 개가 더 늘거든요. 그래서 밀실 기준으로는 최대 무기 4번까지 먹기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무기 3번 먹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인물 특이지. 가성비 엄청 따지잖아요. 기왕 할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보시면은 정령의 축복 요렇게 생겼고, 요 오기에르는 하늘색이에요. 오기에르는 하늘색이고 하늘색으로 칼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엘비아 전령의 잔향, 이거 시간을 잘 확인하세요. 4분 남았을 땐 좀 불안할 수 있고 1분에서 3분 정도 남았을 때 무기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무기를 그때부터는 안 먹는다. 그리고 엘비아 정령의 속삭임은 무기가 있든 없는 상태에서는 안 뜨고 있을 때 뭔 소리야? 그냥 엘비아 정령의 속삭임은 무기 있을 때도 되고 없을 때도, 잔향이 있을 때도 되긴 돼요. 그래서 문추공 받을 수 있는 거 받으시면 되고, 오르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덩치가 굉장히 크죠. 제가 오르그 사진 여러분 오르그 사진 잘 봐주세요. 요 오르그가 안 나와서 42분 동안 사냥을 했거든요.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럴 거면 1시간 사냥할 걸 했어요. 금방 나오겠지 하고 돌았다가 42분 동안 사냥을 했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오르그. 예쁘게 봐주세요. 좀 킹 받았어. 오르그 찾는다고 정말 킹 받았어. 그리고 13 이제 사냥 콤보 활용. 자, 요게 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다른 이제 공략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콤보 사냥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대부분 물약작 사냥터나 한방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바로 오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뭐 별무덤이나 심층 정도는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오크 캠프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크 캠프는 기존 한방 사냥터와 달리 여러 마리, 즉 몬스터 무리를 모아서 사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몬스터들이 한 방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냥 콤보라는 거를 익혀서 사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각 캐릭터마다 엄청난 고수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이런 데다가 아니면 인벤 게시판에다가 콤보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오캠 콤보, 뭐 가이핑 콤보, 뭐 이런 식으로 사냥터마다 사용하는 콤보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 익히신 다음에 사냥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사냥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크 캠프 사냥법이 뭐냐면, 무리를 모을 때 마법사나 감옥 위주로 그 친구들을 위주로 예쁘게 모아서 잡으시면 되고, 보통은 우리가 타격을 보시면은 K 눌러서 스킬 콤보 K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막 타격수나 최대 몇 마리 뭐 이런 최대 몇 타 이런 게 있거든요. 최대 10개체 타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마리 이상 모아도 10마리까지밖에 딜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모으거나 너무 적게 모은 채로 요만큼 잡고 넘어가고 요만큼 잡고 넘어가면 콤보가 또 낭비가 되니까 사냥 수익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나죠 하시는 분들이 이 콤보가 안 익숙한 경우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냥 콤보를 좀 제대로 익히시고, 이 콤보에 맞는 기술 특화도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콤보라는 게 스킬을 연계하는 건데, 연계기에 이제 따라서 특화를 다르게 하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1번 스킬을 쓰고 2번 스킬을 쓰는 게 이제 순서인데, 1번 스킬, 2번 스킬에 특화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특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콤보에 맞는 특화랑 이제 기술 연계를 꾸준히 이제 연마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자, 너무 빠른가요? 빠르진 않죠? 다 와가요, 여러분. 정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졸아요? 자, 박수 3번 시작! 하나, 둘, 셋! 짝짝짝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물 한 번만
볼게요. 맞아요. 수정 세팅 또 코 막힌다. 고맙습니다. 잘 듣고 계시군요. 수정 세팅도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석이나 이런 수정 세팅도 중요한데 저는 뉴비분들 처음부터 너무 좋은 수정으로 세팅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하다 보면은 이제 죽는 경우도 생기고요. 오르그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사실 제가 엊그제 게임이 렉 때문에 튕겼어요. 게임이 갑자기 팍 꺼졌는데 재접속을 했을 때 막 아무 그게 안 뜨는 거예요. 수정이 터졌다고 안 뜨는 거야. 그래서 개꿀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수정 프리셋을 안 바꾼 게 생각이 나서 프리셋 바꾸려고 들어갔는데 반역이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미세한 검자가 왔어요. 미세한 검자가 와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게임이 튕긴 건데 이게 나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냥을 잘 못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게임이 튕긴 건데 이게 나의 잘못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문의를 해놨는데 조금 상심했어요. 나처럼 상심하지 말라고. 너무 비싼 수정 안 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수정은 비싸면 비쌀수록 제값을 하기는 합니다. 좋긴 좋더라고요. 저도 기린 끼니까 또 수익이 늘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연간 2회 복구가 가능하니까 진짜 제일 비싼 거 있죠. 기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복구 하시면 돼요. 복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캠 하시는 분들, 고인물들 귀찮아서 지금 1큐 안 하죠. 자, 저도 잘 안 하는데요. 11 퀘스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탐험 거점 관리인 버디예요. 이 친구 약간 축구 선수처럼 생겼어. 축구 선수처럼 생겼는데, 이 버디라는 친구가 저희한테 엘비아 퀘스트를 줘요. 엘비아 서버를 들어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포식자의 뿔이 1일 25개까지 획득이 가능해요. 몰랐네. 1일 25개까지 획득이 가능한데 나도 까먹고 있었어. 다시 보니까 이것도 나름 쏠쏠하더라고. 보시면은 25개로 할 수 있는 행동: 발타라의 불꽃 5개, 오기에르 물결 5개, 나크의 번개 5개, 암튼 1,500만원. 암튼 1,500만원. 20개로 공허의 씨앗 1개, 암튼 1,000만원. 암튼 1,000만원. 그리고 1일 퀘스트 2번이면 50개면 뭐가 되느냐? 정령 무기 상자 1개 교환. 만약에 나는 획을 안 뜯고 오늘 가볍게 사냥하고 싶은데 나 이거 포식자 뿔이 많다, 그러면은 상자를 교환하셔가지고 가시면 돼요. 글리시 토시 맞은편에 지하 동굴 같은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 그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나무 앞에 무슨 빛나는 나무 앞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한테 정령 무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1일 퀘스트 하는 것도 하루에 1,500만원 땡길 수 있거든요. 내가 마르니의 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여자분 오후야. 그래가지고 이 버디한테 탐험거점 관리.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탐험거점 관리인의 말을 끌고 갔다가 말을 제가 한 35번 죽였어요. 네, 35번 죽였는데 말 죽으면 또 슬프잖아요. 말 주차 잘 하고 가세요. 알겠죠? 귀찮아서 안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오크 캠프의 모든 것이니까 이제 퀘스트까지는 설명을 해드려야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엘비아 서버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마르니의 돌 5개야. 마르니의 돌 5개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내가 잡템이 왜 없지? 잡템을 빠뜨렸네. 근데 잡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잡템, 제가 모든 잡템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메인 잡템 기름진 주홍버섯 맞나? 이 풀네임이 맞는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맞네요. 나 아무렇게나 적은 건데 풀네임 맞네요. 기름진 주홍버섯, 발타라의 불꽃, 네. 그 다음에 진노하는 밤의 조각이랑 말라버린 숲의 심장,
공허의 씨앗, 그 다음에 봉인된 어쩌고 수정, 그 다음에 블랙스톤 2종류, 그 다음에 전투의 흔적인가? 맞나? 야만의 흔적. 요거까지가 루팅템이에요. 이게 이제 루팅되는 모든 템인데, 여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제가 구입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마르니의 돌까지 이제 보면은, 마르니의 돌은 대부분 계량 재료로 이제 교환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계량 재료가 뭐냐면 액세서리를 우리가 계량을 할 때 술잔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술잔이 뭐냐? 여기 거래소에 보시면 술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술잔이 있어요. 이게 액세서리 계량할 때 쓰는 건데, 노랑 술잔, 파랑 술잔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제작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진로하는 밤의 조각, 뭐 눈물 짓는 밤의 조각, 플레지 치는 밤의 조각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렌디아 엘비아 지역에서 루팅이 되는 아이템들이에요. 그 중에 진로하는 밤의 조각이랑 여기 보시면 말라버린 숲의 심장, 이 두 가지가 오크캠프에서 루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막 100개씩 모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마르니의 돌을 구매를 하셨다,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나는 술잔 계량할 때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300만원짜리 발타라의 불꽃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잡템은 이 기름짐 주홍버섯이고, 공허의 씨앗, 발타라의 불꽃은 원래는 검은별 방어구 계량 재료로 사용을 했었어요. 검은별 방어구를 칠흑의 어쩌고 뭐 그게 있더라고. 칠흑의 검은별 방어구가 있는데, 그거 지금 아무도 안 입지 않나요? 저도 이제 검사를 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왔을 때는 이거 아무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다 죽은 신의 갑옷 이런 거 입고 있어가지고 검은별 방어구를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허의 씨앗이랑 발타라 불꽃은 마음 편하게 판매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익 계산을 할 때 잡템이랑 발타라의 불꽃, 공허의 씨앗 요거 3가지 정도 더해가지고 수익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편안하고, 아니면은 이제 오크캠프가 블랙스톤이랑 봉인된 이 수정 뭐 어쩌고 이것도 잘 나와요. 요거까지 해서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요즘 이제 상줌 기준으로, 상줌이라는 거는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 2단계 기준으로 최소 7억에서 10억 이상까지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수익 계산은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제일 정확한 거는 가모스닷컴에 가가지고 내가 먹은 거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크캠프 설명이었고, 제가 요거는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약간의 당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오크캠프가 잡템 의존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이랑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잡템 개수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시간당 몇 개 먹어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요. 근데 저는 초보자분들은 세상사 적응 전까지 잡템이 안 먹어진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걸 적어놨거든요. 물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내 캐릭터가 몇 개 정도 먹는다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향후에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은 좋지만, 저는 되게 그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막 재미없어지고 나만 못 먹으니까. 남들 막 예전에 그랬어요. 남들 막 란 같은 걸로 뭐 35,000개 먹네 하는데 저는 25,000개 먹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너무 못 벌어서 속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잡템 개수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이유로 개인차가 발생하거든요. 모니터 주사위, 화면 설정, 반려동물 세대, 메이드, 개수, 캐릭터, 능력 차이, 체인 차이, 사냥도, 숙련도, 수상 세팅, 사냥, 콤보나 특화, 유물, 강력 차이,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이유로 개인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요, 엄청난 세팅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먹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만큼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뭐 저보다 진짜 손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저도 똥손이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늘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천천히 내가 이게 좀 부족했나? 이게 좀 부족했나? 이게 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엊그제 드라마 보면서 입구따가 차냐 그냥 무지성으로 했더니 자퇴 26,000개 먹었습니다. 원래 집중해서 하면 31,000개 막 이렇게 먹는데요. 저도 멍 때리면서 하면요, 맘 편하게 하면 26,000개, 25,000개 이렇게 먹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대신 나는 10시간 할 거니까. 나는 양으로 승부했어. 나는 10시간 할 거니까 너? 그럼 너 1시간 하고 가? 난 10시간 할 거니까. 난 엉덩이가 무거운 게 장점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제가 댓글은 다 답변해드리거든요. 뉴비분들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레미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오크캠프의 모든 것이진 않지만 오크캠프의 모든 것.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아까 여러분 다 배웠죠? 제가 강의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과목 위주로 잡아주시고. 여러분 저 근데 죄송한데요, 체한 것 같아요. 속이 좀 안 좋아. 저 활명수 좀 사와도 될까요? 있어봐, 나 활명수 좀 사올게요. 근데 요리는 돌릴. 뭐야? 나 요리. 내구도 씨. 미친 거 아니야? 짜증나. 뭐야? 아니 방금 진짜 약간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안 일어나면 안 되겠더라고. 오캠 강의에서 활명수 했는데.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